그러니까 우리가 등고로만 보면 아이고 못 살아가 되겠죠. 엄마 입장에서. 예. 어디 가지? 이럴 수 있는데 어디 가지가 아니라 찾으면 나온다는 얘기죠. 수시 합격자 사례 분석을 통한 지원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수시의 근거는 네. 내신이 아니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학은 상위권 대학을 결정하고 네. 국어는 네. 최상위권을 결정한다. 국어가 강한 아이들은 네. 권력입니다. 국어는 국풀.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잘했죠? 네네.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과 상위권 애들이? 의대 때문에 그러겠죠. 약대아인데 네. 6월 모의고사 보는 날 절반이 결석했다 이거예요. 의대생들은 지금 수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이들 할 게 없기 때문에 수능 준비한다는 얘기죠.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겠다. 초중은 수시로 가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국풀TV 최용훈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입시 전문가 임성영 소장님을 모시고 수시 합격자 사례 분석을 통한 지원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소장님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또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시 합격자 사례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수시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갔는지 이걸 또 보시면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물론이고 초등학교 중학년 학부모님도 아 저런 식으로 수시로 대학을 가는구나 참고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의대 최상위권 아이들은 뭐 어차피 그냥 전교 1등하고 수능 그냥 다 맞고 가는 거니까 네 맞죠. 일단 빼고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는지 그 얘기를 주로 해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례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네. 1등급에서 1명, 네. 2등급, 3등급에서 1명, 아하. 그리고 내신은 무너져 있지만 네. 수능으로 자기를 극복해서 간 아이 정시에서 1명. 아하. 해서 이렇게 한 4명 정도를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제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지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네. 수시 라인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일정을 좀 비웠습니다. 아 일정을 또 힘들게 비우셨어요. 굉장히 바쁘십니다. 힘들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점심도 못 드시고 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점심 꼭 드시고 가셔라 얘기를 감사합니다. 했는데 일단은 1등급짜리, 2등급짜리, 3등급짜리 그다음에 내신 완전히 안 되는 애가 정시로 극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우선 지금 시점에서 일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네. 9월 4일 날 모의고사를 보면 네. 성적표가 이제 10월 2일 날 나오는데 원서는 9월 9일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원서 접수가. 아까 9월 4일이 우리가 이제 평가원 그렇죠. 2차 시험인데 모의고사를 보고 네. 9월 9일 날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13일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라인을 결정해야 되고 하는 시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까지 대략 한 2달 반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원서 쓰고 나서 또 그 뒤가 너무나 중요하죠. 네네. 이제 11월 14일 날 수능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뭐 환경을 분석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네. 재유생이 너무나 많이 들어올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모든 걸 다 걸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상 촉박하게 돌아간다. 고3 애들은 지금 아주 촉박하다. 어머니들도 아마 속이 많이 타실 거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판단의 기준을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사례 분석을 할 텐데 네. 우선 근거는 네. 딱 3가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네. 우리 아이의 그 경쟁력이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분석하는 겁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네. 수능보다 우리 아이의 학생부의 경쟁력이 좋은 아이들, 네. 즉 내신과 학생부, 생기부의 경쟁력이 좋은 아이들이겠죠. 그럼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은 최저 전략을 쓰면서 교과와 학생부 중심으로 학종까지 해서 고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맨 아래에 모평이 강하다겠는데 수능이 학생부보다 훨씬 좋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내신은 한 3점대 초반 정도 되는데 네. 수능이 100분위가 한 94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좀 갓방구 겠죠. 그렇죠. 좋은 고등학교, 예.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네. 그런 3등급 되면 결국에 가천대 경기대 라인이 될 텐데 네. 한성대 라인이 네. 그 아이들이 가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시를 중심으로 기준점을 놓고 수시 전략을 짜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최저를 세게 걸고 학종을 도전한다거나 아니면 논술을 잡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거다는 얘기죠. 그렇죠. 방향성으로 보면. 네.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생기부가 좋은 아이들이 또 있어요.
내신은 안 나오지만 내신은 안 나오지만 예. 성적은 좋아. 그러면 이제 위에까지 이제 도전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두 개가 비슷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학생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네. 수능에 가면 대략 작년에도 네. 저는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수시 합격자의 수능 성적을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네. 3월부터 추이를 봐서 수능까지 그러면 대략 평균적으로 네. 100분에 한 4점 예. 정도 떨어지죠. 3월과 수능을 비교했을 3월 때 수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심하게 떨어진 아이가 작년에 10점이 떨어졌어요. 10점이. 그러니까 98에서 3월 달에는 뭐 잔치하죠. 그 성적이 문과이었는데 네. 서울대는 당연히 그 정도는 가니까. 네. 그런데 수능 때 88이 나왔어요. 8이 나온 거죠. 네. 예. 그래서 겨우 이제 예. 최저 걸고 네. 고대 합격한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수시를 중심으로 정시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자. 네. 왜냐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이. 그러니까 학생부랑 수능이 비슷한 아이들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는 수시로 갈 거야. 네. 하지만 이제 정시까지 고려해서 네, 마지막까지 고려를 좀 해보자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수시 전략을 짤 거냐. 이제 이 부분은 고등부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중3부터는 물론 입시가 바뀌긴 하지만 네네. 근본적 흐름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초등등부 어머님들도 네. 아, 저렇게 전략을 짜는 거구나. 그럼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먼저 봐야 될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의 성적을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에 경쟁력이 있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6월은 끝났고 이번 9월 시험을 보고 나면 네. 저녁에 이제 각 기관에서는 등급 예상 컷을 발표를 하겠죠. 네. 그러면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내가 정시로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에 네. 대한 라인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의 근거는 네. 내신이 아니라 수능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시의 근거는 수능이다. 수능이다. 예. 자, 왜냐? 수능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네. 수시에서 낮춰서 갈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죠.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시 지원 라인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6월 달에 기준을 잡아서 라인을 잡아 주었지만 네. 학교에서 또 상담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9월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9월에 성적이 올라갔는데 6월 걸 근거로 해서 그대로 쓸 이유는 없죠. 없죠. 그러면 이제 기준선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요. 자, 그러면 떨어졌을 때는 최저까지 감안하고 하한선을 좀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입시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결론은. 네. 네, 성적이 복잡합니다. 성적이 복잡하다. 아, 그렇죠. 네네. 이게 웃자고 드릴 말씀이 아니라 네. 실상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성적은 낮은데 예. 학교는 위에 있어요. 이제 갈등의 시작이죠. 그렇죠. 근데 방법이 안 나와. 예. 그런데 정시는 안 돼. 예. 근데 낮추기는 싫어. 예. 그럼 이제 내년까지 바라보고 쓴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조로 그러죠. 공부 좀 하지. 이제 와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예, 2.5개월의 기적 있을 수 있습니다. 2.5개월의 기적 세상. 예, 분명히 가능합니다. 좋아요. 예.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지금 2학년 정도라면 네. 수시 중심의 전략을 짜야 되냐, 네. 정시 중심의 전략을 짜야 되냐가 앞에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판가름이 되겠죠. 네. 이미 3학년은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나한테 최적의 전형이 무엇이냐. 마지막 한 방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수시로 6장을 쓰는데 네. 저는 5장 쓴다라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왜냐? 네. 자, 대표님 빵 중에 가장 좋은 빵이 무슨 빵인가요? 대빵. 안전빵. 네. 제가 오늘 이런 거 안 한다 그랬는데. 대빵은 뭐죠? 자, 왜 안전빵이 필요하냐? 네. 하한선이 하나가 있어야 있어야 위로 올라갈 때 네. 걸림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지대로 하한선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강점이 있는 전형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대학이 결정이 되고 학과가 결정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최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여기까지 했는데 네. 6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면접 날짜가 겹쳐.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학별고사의 일정을 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논술 보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또 교과도 면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후보군까지 해서 지금 6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10개에서 12개 정도 잡아놓고 네. 마지막 경쟁률까지 봐야 되니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자라는 얘기죠. 아니 수시 6장 중에서 이제 면접 날이 겹치는 대학은 또 못 가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겠죠. 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있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네. 네. 근데 이제 같은 날인데 오전에 있고 오후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동 동선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동선을 해서 네, 두 개를 다 할 수 이동이 있다. 가능한지 아니면 아니면 퀵 서비스를 불러야 되는지 오토바이 태워서 배송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가야죠. 그래야 되겠네. 네. 뉴스 나올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봐야 될 부분이 네. 전년도 입결을 분석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 입결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음. 저는 이제 3년 걸 좀 보자. 왜냐? 갑자기 작년에 떨어졌다. 그러면 올해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경쟁자를 부르기 때문에 네. 작년에 갑자기 많이 올라갔다. 무서워서 못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 작년 거 하나만 보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의 흐름을 보고 네. 여기에 경쟁률도 보고 충원율 얼마나 마지막까지 돌았냐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입결 데이터를 어디서 봐요?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어머니들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어디가에 보면 대학 어디가인가? 그렇죠. 네, 대학 어디가 대학 어디가에 네. 들어가면은 대기업에서 만든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 이게 다 나옵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 근데 네. 어디가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참고하고 마지막에 하나 꼭 봐야 될 건 네. 대학 입학처에서 만든 데이터를 좀 보자.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렇죠. 왜냐 음. 대학에 따라서 표준 편차도 발표하고 그렇죠. 또 최저점까지 발표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디가는 50% 70%밖에 안 나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아이의 원등급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환산 등급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환산 등급. 그 대학에 맞춘 등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셔야 될 게 환산 점수를 보자. 환산 점수. 대학별 환산 점수. 이제 초등부, 중등부 어머니들은 이쯤 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할 거예요. 환산 점수 근데 학부모들이나 학생이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어디가에 가면 계산이 나오고요. 계산되는 그리고 계산하기 싫으면 네. 담임선생님한테 대학을 갖고 가서 여기 뽑아주세요. 하면 그러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정시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냐와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보니까 진학사나 대성. 예. 뭐 그런데 메가스터디. 입력을 하면은 입력하면 대충 요 대학이 가능 그렇죠. 불가능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할 건 네. 하나만 보면 그렇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입시할 때. 가능하네. 이렇게 가능하네. 되는 거지. 예. 딴 거 보면 안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최소 3개는 돌려보자. 정시에서 가능한 거 진학사든 뭐 대성이든 돌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입결 데이터 대학 어디가에서 보고 홈페이지에서 대학교 발표한 거 환산 점수로 다 비교해 보고 그리고 네. 이제 내가 이제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그냥 찍지는 않고 이제 우리 소장님 같은 입시 전문가 찾아가서 상담을 당연히 받으시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꼭 학교 선생님 상담을 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도 상담하고 네, 왜냐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지만 학종은 내 성적과 비슷한 우리 선배들이 그렇지. 학종으로 어디까지 갔느냐. 그렇죠. 왜냐면 이 경쟁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담임선생님의 그 상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대학 입장에서 요 학교 2등급 애들 작년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요 학교 2등급이 또 지원을 했네. 이런 게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건 경쟁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예. 우리는 첫날 넣고 아이고 쉬려고 그랬어요. 너무 지쳐요 이러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라 원서는 마지막 날 넣는다. 원서는 무조건 마지막 날 넣는 거다. 네. 예. 그러면 눈치 작전이 아니라 네. 다른 표현으로 봐야 되겠죠.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네, 끝까지 봐야 된다. 작년 충원율이 얼마나 돌았고 네.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고 모집 단위 인원이 이번에 늘었냐 줄었냐. 그렇지. 그렇죠. 늘었다면 점수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줄었다면 올라갈 텐데 예. 마지막까지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 오후 2시 넘어서 넣자. 거의 뭐 엑셀 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엄마들은 원서를 어떻게 시작해 오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대충 보면 대부분이 높은 대학에서 낮은 그렇죠. 대학으로. 높은 대학에서 낮은 대학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의 성적과 접점이 만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물론 내년을 겨냥해서 쓴다면 상향 도전을 하겠지만 그렇죠. 꼭 올해 합격해야 된다. 그리고 반수로 가겠다. 한 번 더 하더라도 이런다라면 하한선 그래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스업 방식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자. 일단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고 그렇죠. 거기서 위로 올라간다. 빵 중에 빵, 안전빵. 안전빵으로 가라. 네, 좀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 왜냐 올해 연수생의 규모가 워낙 많고 그리고 이과 상위권에 새로 들어와야 될 아이들이 네. 지금 이제 작년에가 한 15만 7천 명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해가 예상을 보면 한 17만 8천 명 정도.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과 상위권 애들이? 의대 때문에 그러겠죠. 재수생 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N수생이죠. N수생 애들이 올해 이제 의대 증원 발표하면서 지금 늘어나는 올해 거죠.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올해 시험 보는 애들이 약간 좀 손해보네. 좀 괜히 불쌍합니다. 의대 발표를 하는 바람에 네. 직장인들까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네, 바뀐 것도 많고 네. 지금 현재 이제 아이들하고 작년에 이제 메디컬 라인 간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약대 아이인데 네. 6월 모의고사 보는 날 절반이 결석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의대생들은 지금 수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이들 할 게 없기 때문에 수능 준비한다는 얘기죠. 의대생들이 지금 집에서 전부 수능 준비하고 있다는 바로 그.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지방으로 의대를 갔던 아이들은 그렇지. 그 아이들이 수능 성적이 낮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작년에 영남대 의대 간 아이가 수능 백분위가 97.17 정도 나왔으니까 네. 그 정도면 상당히 높죠. 연고대 서울대 가죠 그 정도면. 그렇죠. 그런데 의대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아이는 지금 뭐 어디 준비하냐면 예. 아주대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 엄마가 아주대 병원에 근무를 하시는데 직원 자녀는 또 6년 무료입니다. 따봉. 6년 장학, 6년 장학. 그래.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대 가는 애들은 뭐 진짜 3, 4수도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물밀듯이 이제 밀려오고 애들이 지금 현재 고2 애들. 그렇죠. 걔들도 또 밀려올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고1까지도 내가 봤을 때 밀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학생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학습의 어떤 범위를 보는 눈은 네. 좀 멀리 봤으면 좋겠다. 이럴수록 정말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겠다. 초중은 수시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정시에서는 지금 승산이 없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없다기보다는 가능성이 결국에는 49대 51 벽돌 한 장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결국에 가서는 수능까지 다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수능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네. 그리고 내신의 그 과정을 충실히 해서 네. 수시에서 끝내는 게 가장 아름답다. 재학생은. 재학생은 이제 네. 수시를 이제 권장하죠, 사실은. 예, 좀 그렇게 봅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고3 아이들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는데 적정과 안정을 쓴다면 정량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 그렇죠. 예측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과 전형을 쓰는 거고. 교과는 이제 확실하게 눈에 보이죠, 점수가. 그렇죠. 예. 최저되고 이제 면접이나 상위권 대학은 서류가 끼어 있긴 한데. 그렇죠. 그런 이제 정량적으로 보이니까. 점이면 어디가 이게 거의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신선으로 올린다면 교과와 학종을 통해서 올릴 수 있을 거고. 네네. 마지막에 이제 상향으로 보통 지른다 그러죠. 지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올해는 무전공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하나는 변수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가. 위로도 잡아봐야 되겠죠. 내 성적에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논술 전형이나 네.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신이 나쁘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네. 3.6 정도. 네. 나머지 최저는 전혀 맞출 수가 없는 아이. 그리고 수학만 1, 2등급. 엄마가 이제 굉장히 애가 달쳐. 근데 애는 수학 하나만 잘해요. 근데 눈높이는 위에 있어.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을 잘해. 그렇게 어디 갔냐면 예. 교과로는 딱 하나 썼어요. 학종으로 해서 네. 경기대 썼습니다. 경기대. 왜냐면 그 라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 위로 논술로 썼어요. 오논술 썼죠. 오논술. 예. 예. 결국에 어디 갔냐면 네. 시립대 갔습니다. 시립대. 근데 최저를 못 맞추잖아요. 예. 최저가 없어요. 없으니까.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그러니까 내신이 나쁘면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내신이 나쁘면 전략을 바꾸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 되는 애들은 조금 이 논술 빨리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잘못 드리면 또 우르르 텔레토비처럼 몰려가실 거기 때문에 텔레토비.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네. 아실까요? 텔레토비를. 아실지 모르겠네요. 좋아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 중요한 거는 예. 과정에 충실하자. 그리고 주어진 순간순간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판단은 네. 흐름에 맞춰서 하자라는 얘기죠. 억지 부리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보통은 이제 논술을 고3 여름 방학 때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리논술은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겨울부터 해야죠. 겨울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네. 이제 4등급, 5등급, 6등급 아이들한테는 약술 논술이 있기 때문에 가천대 올해 이제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능적 영향인데 내신이 안 나온 애들 같은 경우는 수학이든 과학이든 뭐 네. 국어든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꼭 이제 하나 염두해 주실 거는 네. 자,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갈 때 네. 대표님 부산을 어떤 걸로 가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KTX. KTX. 예예. 자, 전 걸어가겠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무슨 잘못되지 말씀이냐면 않았나? 목표는 같지만 전략이 다르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네. 어떤 아이는 내신을 쓸 거고 어떤 아이는 수능을 쓸 거고 네. 어떤 아이는 면접을 쓸 거고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하나의 모든 걸 몰아서 보지는 말자라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다면적으로 입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논술에 몰빵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고. 지금 3학년이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1, 2학년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공부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3 여름방학에 보통 하는데 좀 늦을 수 있고 여름방학 3주밖에 안 되니까 예비 고3 겨울방학 정도에 시작하는 네, 것도 맞습니다. 고민을 할 필요가 이제 있다는 거. 인문 논술이나 수리 논술은 좀 빨리 하는 게 좋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제 내신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수능적 영향이 좀 있다고 가정하면 물론 내신 열심히 해야 끝까지 해야 그렇죠. 고3 때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올라갑니다. 재수생들 보면 3월 달에 재수를 시작해서 네.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작년에 76 맞은 아이가 있습니다. 100분이. 예. 그래서 이제 여학생이기 때문에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이 정도 쓰고 반수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굉장히 높여서 썼어요. 네. 그러니까 상담하고 네 하고 가서 지멋대로 쓴 거예요. 그렇죠. 네. 재수에 각오한 거죠. 중앙대까지.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가 모집으로 덕성여대를 합격을 시켰는데 네. 등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3월부터 재수를 했는데 백분위가 76이었던 아이가 네. 용모 보고 나서 얼마 정도 올라왔냐면 89까지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 얘기 있어요. 혼냈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고. 근데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3개월 동안 3년 공부할 거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재수생이 된다 그래서 안 좋은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재학생과 재수생의 차이는 네. 절박함, 이 단어 하나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남은 2달 판에 기적을 쓸 수 있는 그런 절박함을 갖는다면 우리 고3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수능을 잘 보면 면접장에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애들이 또 학교 가고 학원 가느라 바빠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온 아이들은 다 1등급, 뭐 2등급, 3등급인데 특목자서 없습니다. 전부 일반고. 다 일반고 중심으로 일반고입니다. 그 사례 일반고. 분석을 했고요. 네. 이 아이는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의 아이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전교과 내신을 보면 1.36 예체능을 제외하고 아주 뭐 1.36. 훌륭하죠. 그럼 거의 전교 1등 아니에요? 1등입니다. 전교 1등이네. 그리고 국영수 사과가 1.24. 네. 그다음에 국영수 과를 보면 1.26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합격한 데는 처음에는 카이스트만 합격하면 소원이 없다 그랬어요. 카이스트 합격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대 합격하고 고대 합격하고 차의과대 약대까지 다 합격했구나. 다 합격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의대하고 네. 서울대는 1단계 갔다가 예.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욕심이 참 그렇습니다. 네. 카이스트 합격할 때 어머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지만 네, 파티의 연속이에요. 예. 서울대 떨어지니까 목소리가 달라지십니다. 서울대 갈 수 있는데 못 갔다. 1차. 예. 1단계 가고 면접까지는 갔으니까. 네. 이 역량이 워낙 좋은 아이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나눠놨어요. 예. 섹터별로. 자, 예를 들면 전교과를 쓰는 영역이 어디냐라는 얘기죠. 네.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으니까 네.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시립대 이 정도, 상명대, 경기대 정도 네. 쉽게 보면 여기가 이제 전교과죠. 아.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걸 알고 예를 들어서 잡아야 될 것과 놔야 될 것을 어느 시점이 되면 구분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잘해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2외국어를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잡아야 될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논다는 개념은 포기하라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짜서 시간의 개념을 좀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투자 시간을. 그다음에 이제 국영수 사과. 여기 네. 이제 한국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네. 한양대, 한양대, 중대, 이대, 건대 뭐 이 정도. 자, 그다음에 나머지 대다수 대학이 국영수 사나 국영수 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다 해라. 고1 때는 다 잘해라. 그래봐야 꼴랑 국영수 통사 통과. 네. 그죠? 한국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6개니까 다 시간을 투자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은 용감합니다. 거의 저팔계의 용기를 갖고 있는데 문과 가는 아이들은 나는 과학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과 가는 아이들은 사회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건 오류란 얘기죠. 그래서 고1은 다 해라. 고2가 됐을 때 어머님들은
상황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된다. 아. 무게 중심을 낮출지 높일지. 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럼 상위권 대학을 갈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 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중간 서울에 있는 중상위, 중하위 네. 그런 국영수사, 국영수과를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제 그렇죠? 준비를 할 때 기준점을 잡고 한번 살펴보셔라. 그럴 수 있다. 근데 네. 국영수사 들어가는 문과애들 같은 경우 어쨌든 과학은 안 해도 되네 그러면. 근데 지금은 이제 문이과가 통합으로 뽑기 때문에 문과가 머리 아프시죠? 문과가 이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과가 문과로 넘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확실히 문과를 할 거야. 네. 그러면 과학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전형을 이제 살펴본 다음에 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섣불리 그러니까 하지는 말아라. 지금 뭘 판단을 하기보다는 흐름을 보자라는 얘기죠. 자, 이 아이의 성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아주 아름답죠? 네. 위에서 쭉 이렇게 네. 안구가 정화됩니다. 아,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성적을 보면 네. 100분위를 보면은 네. 요 3월 달에 93.3이 나와 있고 네. 9월에 보면 네. 90.7이 나와 있죠. 내려갔죠. 자, 많이 내려갔네. 많이 내려간 거죠. 90.7로는 카이스트 택도 없지 않아요? 어렵죠. 그런데 네. 이제 이 정도면 네. 요게 딱 경희대 끼고 중대 정도. 작년에 중대를 요 점수 가지고 추합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정시로.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중대는 가능한 점수다. 수능이 이렇게 취약 구조를 띠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수능 성적표를 저한테 마지막까지 안 냈습니다. 이 상위권 아이들은 자존감이 강하단 말이죠. 그렇죠. 수학이 항상 잘 나왔었어요. 예. 여기 1 나오고 2 나왔지 않습니까? 예. 끝까지 수학 때문에 성적표를 안 주었습니다. 전 모릅니다. 얘 수학 성적을. 아, 모르는구나.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3합 6 찍고 합격을 했으니까. 네. 차이과대 약대가 면접 전형으로 해서 3합 6이었단 말이에요. 3합 6은 찍었어. 네. 자, 그러면 90.7이면 요 정도 라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홍대 끼고 상명대 끼고 요 정도 라인이다라는 얘기죠. 정시 라인이지. 네, 정시 라인이 요 정도다. 네. 근데 정시 라인인데 고대 서울도 있네요. 자, 이제 여기 보면 네. 점수가 부족하잖아요. 예, 부족하지. 네, 부족하죠. 아, 부족. 13점 정도가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정시를 분석해야 되겠죠. 많이 부족하네. 자, 그래서 이제 수시 가능 대학을 보면 네. 얘가 이제 약대를 하나를 원했어요. 네. 근데 처음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화생공 쪽으로 준비를 했던 아이기 때문에 그렇지. 화생공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이제 야, 우리 신소재를 올려보자. 그리고 약대 어때? 생기부가 잘 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카이스트는 어차피 썼고. 그리고 이제 약대까지 내가 동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내신이 되니까 너 최저 조금만 노력하면 돼. 의대 어때? 대답을 안 하다가 밤에 전화가 왔어요. 써야죠. 의대 썼어요? 떨어졌죠. 어디 있어? 최저 때문에 그러죠. 자, 최저? 뒤에서 최저 못 한번 맞췄구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보면 두째 줄에 여기 연대가 있습니다. 네. 연대를 보시면 예. 우리 어머니들께 꼭 당부를 드릴 부분이 뭐냐면 네. 이게 교과 전형이거든요. 예. 여기 교과라고 써 있죠. 네. 자, 이 교과 전형을 보면 예. 얘가 1.53에 1.26이에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예. 점수가 남죠? 남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보통 등급만 보는데 예. 교과는 네. 메모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네. 대학별 환산 점수로 봐야 돼요. 환산 점수.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네. 자, 연대가 어떻게 되나요? 예. 100점 만점에 예. 배치점이 96이죠. 네. 우리 애기 점수가 97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남죠. 남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높은 거지. 자, 그다음에 여기 넷째, 다섯째 줄이면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다 합격했던 거니까. 예. 여기 보면 예. 환산점이 어때요? 예. 자, 약간 높죠? 약간 넘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작년에 인하대 의대 순아이가 네. 0.01이 남았어요. 남았어. 네. 0점이 높았던 거지 자기 점수가. 그렇죠. 네. 소신선이죠. 위험하죠. 예, 약간 위험하죠. 1.08이었던 아이인데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쓰지 말라겠다 이거예요. 예, 아슬아슬하다. 위험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엄마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지. 그러니까 안 쓰겠다는 겁니다. 안 쓰겠다. 그래서 네. 도전을 해보자. 네. 0.01이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게 목이 오줌만큼도 안 되는데 그렇지. 그걸 써야 되냐. 어. 합격했습니다. 도전을 했고 합격을 했어. 예비 1번. 예비 예비 1번. 예비 1번으로 들어갔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111 찍고. 수능 경쟁 111 찍었어요. 그렇죠. 뛰어나네. 네, 뛰어난 애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예. 여기서 1, 2학년 어머니들은 뭘 보셔라? 환산점의 논리를 환산 점수. 잊지 마라. 대학 어디가 들어가고 이러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차이과 약대를 보면 예. 자,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는 상향이죠. 네, 상향. 네.
여기 아래에 보면 예. 여기 이렇게 예. 두 가지로 뽑아요. 하나는 지역 균형이고 예. 하나는 교과 전형입니다. 예, 이건 교과. 면접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기에 가면 하향이죠. 예, 하향. 그러니까 같은 점수인데 네.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같은 대학이라도.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 대학이라도. 다면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대학의 전형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디가 유리한지를 파악해야 된다. 네. 여기서는 하향인데 면접이 있으니까 귀찮기는 한데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최저가 무너졌을 때를 대비했는데 이게 3합 6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699인데 점수가 남죠. 남지. 네, 0.4 정도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따지는 겁니다. 다 따져서 결국에 뭐냐면 여기 쓰면 될 것 같아.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지. 이게 무슨 점쟁이 빤스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빤스 갑자기. 그래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야 될 건 데이터를 봐야 된다. 데이터다. 네. 데이터 싸움. 이게 이 집 입시는 데이터예요. 네. 네. 근데 난 궁금한 게 얘가 그러면은 지금 약대는 안 가고 카이스트 갔어요? 안 갔습니다. 카이스트 갔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건 좀 그럴 수 있죠. 제가 궁금한 건데 1.36이잖아요. 네. 지방대 의대를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여지는 썼죠. 썼구나. 쓰고 최저 때문에 조선대 치대하고 예, 예. 경북대 의대를 썼습니다. 그래 다 썼네. 썼죠. 썼어. 이렇게 이게 역량이 좋은 아이들은 그렇지. 다 도전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단선을 잡아놓으면 그렇지. 위로 도전을 시키는 거죠. 도전을 시켰어.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예. 연대하고 차이과대를 보면 네. 여기 차이과대 예. 세부적으로 본 거예요. 예. 자, 내 등급과 배치된 걸 보면 예. 역시 앞서 있고 예. 환산 점수 받고 예. 자, 그리고 면접이 30이 있어요. 예. 면접. 네. 뭐 이 아이는 자기 주장이 명확한 아이고 말도 참 잘해요. 그럼 뭐, 예. 그러니까 학업적인 역량이 뛰어나니까 다 되죠.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연세대학교가 네. 올해는 이 추천 전형에 네. 면접이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없어졌고. 네. 그리고 최저가 없는데 최저가 생겼어요, 올해. 생겼고. 이런 어떤 변화는 있는데 네. 작년에는 최저가 없고 면접이 있는데 네. 재시험 면접인데 참 잘 봤어요, 이것도. 그래서 당당하게 합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상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제가 상담하면서 6월 달에 잡아줬던 내용입니다. 네. 이대로 네. 이제 교과와 학종을 해서 안정적정 소신 상향을 잡아줬는데 네. 서울대학교는 여기를 넣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첨단융합부를. 첨단융합부. 그런데 나중에 여기로 바꿨어요. 바꿨어. 네, 왜냐면 여기가 인원이 줄었죠. 자, 예. 여기는 작년에 새로 신설된 거단 말이에요. 신설됐고 그렇죠. 인원도 30명이네요. 네. 예. 변수가 많죠. 그렇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경쟁률이. 오히려 네.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기로 바꾼 거예요. 바꿨구나. 그래서 바꾸지 말라 그랬는데. 바꾸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면 여기 보면 15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지. 리스크는 안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아쉬움은 좀 남죠. 그러면 나머지에서 좋은 결과들을 냈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첨단 융합했으면 합격할 수도 있었나요? 가능성은 좀 있죠. 있지 않았을까? 네. 1단계 면접까지는 갔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정선에서 의대도 도전을 시켜보고 치대까지 이렇게 다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여기 종이 한 장이지만 이게 사실 거의 2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거든요. 그 이상이 그러면 걸리네. 학교별로 다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참 아름답죠, 이렇게. 네. 차이과대학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같습니다. 카이스트 같고. 네, 카이스트. 본인이 원했던 거기도 하고 네. 아이는 이제 의공학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잠깐 아까 서울대는 왜 떨어진 거예요? 서울대는? 면접은 잘 보기는 했는데 이제 생기부가 좀 밀렸겠죠. 생기부가 좀 밀리고 네, 점수도 좋고. 점수 주고 네. 동합했을 근데 워낙 뭐 극단에 있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네. 여기는 좀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랬다? 최저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카이스트만 갔으면 너무 좋겠어 했는데 요 잠깐 위에 나와 있는 네네. 이 저기 의예과랑 서울대 이제 못 가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게 그렇죠. 또 인간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예. 카이스트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예. 얘가 성남인데 예. 카이스트 성남에서 한 명이에요. 혼자 갔어.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좋아.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등급 아이입니다. 얘는 2.0인데 2.0이야. 예,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야. 잠깐만. 네. 2.0이면 얘가 반에서 그만 몇 등 한 거라고. 얘도 잘하는 애죠. 잘하는 겁니다. 한 3, 4등 뭐 2, 3등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수능이 흔들리는 아이예요. 수능이 그래서 앞에 아이는 뭐 수능도 잘 좋은 아이고
그러니까 3합 6을 맞출 수 있는 아이입니다. 3학 6 정도.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학종으로 붙고 요 숙명여대는 교과로 붙은 거예요. 교과로. 얘는 그러면 저기 지역은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고. 네. 근데 이제 서울 서부권 아이입니다. 수능은 뚝 떨어지는 애구나.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를 보면 이런 아이도 경희대를 가는구나. 3사 3사 뭐 이런.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자는 뒤에 나와요? 예, 있습니다. 충격적인. 준비 많이 했습니다. 준비 엄청 하셨네. 연구 많이 합니다. 저 연구하다 연구 될 뻔했습니다. 그래요. 레파토리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전교과 2.0이죠. 네네. 자, 국영서가 2.0, 예. 국영수가 1.95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예. 좋죠. 예. 근데 얘 생기부의 특징이 뭐냐면 네. 아이는 1학년 때부터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과 생명을 잡고 농업과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명확하게 갖고 간 겁니다. 또 하나는 트랙을 어디로 잡았냐면 네. 컴공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AI와 농업을 연결하니까 이게 스마트팜이 되죠. 얘는 왜 이렇게 농업을 연결을 했어요? 본인이 수능이 약하기 때문에 네. 학종으로 뚫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잡아간 전략적으로 농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아니 그러면 지 머리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가족회의 했겠죠. 가족회의에서. 그렇죠. 야, 우리가 근데 본질적인 본인이 방향성을 잡은 거예요. 농업에 또 관심도 있었나 보다. 많습니다. 스마트팜이 이제 미래의 네. 먹거리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엊그저께 이제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1년 만에. 네. 너무 감사한 게 네. 잊지 않고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서 아이가 지금 너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학교 생활 너무 즐겁다. 네. 근데 얘가 시립대를 장학생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합으로 경희대를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희대로 갔어요. 성적을 보면 이게 수학이 이과인데 아킬레스건인 아이예요. 이게 미적이 뚝 떨어졌죠. 네. 근데 생기부는 정말 방향성을 갖고 정확하게 만들어 온 아이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분명히 공부 잘하는 학교는 갑반고는 아닐 거기 때문에 네, 일반고입니다. 생기부를 이렇게 잘 써주는 학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생기부가 내용이 네. 엄청난 퀄리티보다 네. 본인이 노력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기부가 옛날에는 잘 써주는 학교, 못 써주는 학교 이런 게 좀 차별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반적으로 약간 상향평준화되고 상향평준화돼 있습니다. 일반고들도 생기부를 어느 정도 써주고 씁니다. 또 뭐 갑반고들도 좀 잘 써주고 뭐 이런 그렇죠. 하고 하니까 얘가 또 많은 노력을 예를 들면 어떤 노력했는지 뭐 있어요 혹시? 코딩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동 교육 과정도 따로 신청을 해서 들었던 부분이 공동 교육 있고. 과정은 다른 학교 가서 그렇죠. 듣고도 하고 막 한 거구나. 네네네. 어쨌든 학교에 없는 교과 과정인데 예를 들면 이제 고급 생명 학교에 없으니까 딴 데 가서 들은 다른 학교 가서 네네. 공동 교육 과정도 듣고 하면서 그렇죠. 노력을 한 거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네. 수능 성적을 보면 얘가 9월 달에 네. 이게 처참하게 나와요. 67 나옵니다. 100분이. 그럼 이건 지방으로 내려가야죠,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시 경쟁력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그러면 정시로 수능이 나쁘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2합 5를 걸고 여기 보세요. 문과 같은 이과였어요. 수학은 약한데 영어가 1, 2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국어 3 떴고. 국어 3. 그래 이렇게 되면 4잖아요. 예. 그러면 숙명여대 5는 맞춘다는 얘기죠. 숙명여대는 갈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안 가죠, 숙명여대. 이 정도 성적이면. 네. 그런데 수능은 더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네, 59.33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어려웠다는 얘기죠. 네, 어려웠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보실 게 어떻게 저럴 수가? 이게 일반적입니다. 아니 성적 어떻게 좋게 나와? 이게 일반적이라는 이런 경우가 얘기죠. 많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3 나왔죠? 네. 2 나왔죠? 그러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경쟁의 칼날을 다 이용한 거예요, 이 아이는. 그렇지. 자, 수학 못했다고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죠. 탐구가 그래서 제가 일반고 아이들한테 이제 겨울이 되면 뭐라고 하냐면 제발 탐구 공부해라. 자, 우리 겨울에 탐구 끝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이들은 네 선생님 얘기해요. 3월 달에 보고 나서 6월까지 해야 돼. 네 선생님 안 끝납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방학 때에서 9월에 끝납니다. 이렇게 해요. 네. 그게 재수해도 안 끝납니다. 그렇죠. 탐구는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해라. 네, 빨리 해라. 그러니까 이제 강남권 아이들이 상위권을 많이 가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탐구가 빨리 끝나 있다는 얘기죠. 예. 중학교 때. 예. 자, 그래서 2합 5가 딱 나왔죠. 아름답죠. 얘가 쓸 건 딱 2개만 쓰면 되니까. 2합 5. 네. 국어 3, 영어 2, 2합 5. 네. 충격적인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런 성적표를 보기는 어려운데 이거 공개한 거 알면 저 맞아 죽을 텐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는 거지. 중학교 때 수능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봤는데 성적이 안 나오네. 그러면 나는 조금 떨어지는 일반고를 가서 난 착실한 애니까 내신을 잡아야겠다. 이런 또 설계도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목동이나 네. 강남권 아이들이 예. 중학교까지는 다니다가 그렇지. 고등학교
때 예. 이제 탈대치 좀 빠져나가는 거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경희대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거 뭐 조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이가 성실하고 이 아이 정말 성실합니다. 얘 성실한 애야. 네, 변수가 없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성실한 애 치고 네. 수능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좀 아, 이해가 안 되네.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수능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건 이게 머리가 굉장히 나쁘다. 아, 근데 미안합니다.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죠. 작년에 이제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내신은 2등급 때인데 네. 수능은 항상 보면 94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위로 가겠죠, 그 네, 아이는. 네. 그러니까 고대 가고 싶으면 그래? 내신은 우리 안 좋지만 최저 걸고 한번 도전해보자 네. 라고 했는데 수능날 열이 난 거예요. 아, 뭐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국어 무너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는 아, 뭐, 1교시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네. 국어는 국풀.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아, 잘했죠? 네네. 중간중간 광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수능 성적표를 보셨는데 네. 9월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고민해 볼 건 뭐냐면 자, 3월보다 6월 가면 많이 떨어진다. 그렇지. 왜 N수생의 유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보통 6월보다 9월에 가면 플러스 알파에서 10,000명 정도 더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9월에는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에 가면 6만 명 이상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런데 올해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니까 네. 성적의 낙폭은 커질 수 있다. 제가 흔히 얘기하기를 그냥 대학 다니던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한번 보러 가는 애들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도 점수가 나온다, 걔네들이. 네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아이들이 과외를 하거나 그렇지. 또는 학원에서 네. 조교 선생님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어. 그러기 때문에 수능 감각이 살아있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네, 살아있죠. 네. 자, 그래서 얘 교과 성적을 보면 여기 숙명여대 제가 이제 이렇게 색깔로 해놨는데 네. 여기 보면 적정이죠. 적정. 예. 그리고 환산 점수도 많이 남죠. 네, 많이 남아. 예, 많이 남죠. 예. 그러니까 교과는 많이 안 쓰죠. 이런 네. 경우는. 예, 예, 교과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안 쓰고. 학종을 쓰니까. 예, 학종. 그다음에 종합 전형을 보면 네. 제가 이제 시립대 것만 뽑아왔는데 네네. 자, 시립대 보면 네. 환경 원회가 있습니다. 예. 9명 뽑는데 네. 점수는 되죠, 당연히. 점수가 돼. 점수는 되죠. 예, 예. 근데 점수 갖고 가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제 생기부와 면접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워낙 성실한 아이였고 네.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면접 경쟁력이 있었네요. 네. 예. 그 어머니도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고. 그 이 시립대를 어쨌든 지금 장학금 받고 간 거 아니에요? 아, 2.0으로 장학금 받았어요. 장학금 받은 거니까. 네. 그래서 와, 놀랬습니다. 네네. 대단한 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숙명여대는 이게 교과 전형입니다. 예예. 그리고 시립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예. 그리고 면접이 40%예요. 아. 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40%라는 의미는 네.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네. 면접 때문에 40%는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뒤집어질 수도 있다. 뒤집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이때 되면 엄마들이 면접 대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예. 뭐 스피치 학원 다녀야 되냐. 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면접 합격하는 비결 네. 아이한테 얘기해요. 예. 뭐냐? 어. 엄마와 싸울 때처럼 전투력을 올리면 된다. 아, 전투적으로. 네. 어. 10분만 똘똘해지자. 아. 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학업 역량, 본인의 네. 인성, 공동체 역량 예.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물어볼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엄마가 져주는 연습을 하자. 아. 아이한테 져줘라. 어. 그리고 평소 때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남자아이들은 거의 고2 넘어가면 국정원 직원이잖아요. 아, 중학교 때부터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많이 내려갔네요. 그렇죠. 네. 숙명여대는 약간 그럼 안전 지원한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하향 지원합니다. 하향 지원했고 네. 시립대는 적정 지원 정도로 적정이라고 했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에게 하향, 적정, 소진, 상향해서 네. 교과와 학종으로 나눠서 해줬어요. 아. 그러면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6개를 찍어주세요. 이게 찍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찍어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내 아이의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더 많은 설계를 하시라는 얘기죠. 공부해라 부모님들이. 아. 그러니까 아이는 입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머니들은 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공부해서 더 잘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아, 아니 얼마 전에 임민찬 작가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수박 먹고 대학 간다라는 책을 사가지고 이제 네네. 가족들이 스터디를 했다 그러는데 네네. 수박 먹고 대학까지 사서 보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너무 두껍죠. 그렇죠. 엄청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면 학교에도 비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게 6만 원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하냐? 네.
사진 찍어서 프린트해라. 아, 프린트해라. 왜냐면 내가 갈 대학들은 어차피 라인이 대충 정해져 그리고 있으니까. 요즘엔 엑셀 데이터가 워낙 잘 돼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 보면 네. 50%, 70% 충원율 다 나와 있고 찾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다 찾을 수 있기 민찬 때문에. 작가 약간 오버한 걸로. 이제 그때는 농담이에요. 수박 먹고 대학 가자도 도움이 되는 책이죠. 그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중앙대 의대 뚫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님의 열정이 네네.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공부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남의 손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상담하다 보면 다 데이터거든요. 그렇지. 그럼 어머니들이 뭐라 하냐면 머리가 더 아파요. 이렇게. 찍어줘요 이거잖아요. 잠깐 근데 여기 네. 이런데 왜 떨어졌는지는 이따 뒤에 설명해 주시나요? 이게 안 쓴 거죠. 중앙대 이화여대는 네. 안 썼구나. 자, 그래서 네. 이화여대는 쓰긴 썼죠. 고교 추천인데 네. 면접이 있는 구간이에요. 네. 면접이 있는 구간. 면접 구간. 네. 근데 조금 부족했네. 그럴 수도 예, 있죠. 예. 점수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안정으로 잡고 이렇게 학종에 가서 부족했던 수능이 부족한 것을 본인의 경쟁력을 이용해서 뚫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스마트팜을 2개를 썼어요. 하나는 교과로, 하나는 학종으로. 근데 그렇죠. 교과는 떨어지고 네, 교과는 학종은 밀리죠. 붙고. 네. 교과는 밀리죠. 네, 밀리죠. 그러니까 2.0인데요라고 할 수 있지만 경희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1점 한 5, 6까지 해야 되나요? 이제 한 7 정도. 1.7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과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네. 많이 올라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죠. 본캠이 안 될 때 이제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지금 이제 군대가 있는데 본캠이 안 돼서 네. 내려서 언어로 네. 아마 일본어로 썼던 것 같아요. 네. 국제 캠퍼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국제 캠퍼스에 갔다가 네. 다시 점핑해서 본캠에 경제학과로 이동한 아이가 있어요. 점핑했다는 건 뭐 수능을 다시 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전공을 바꾼 거죠. 전과한 거죠. 학점을 잘 따서 전과했겠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지. 꼭 재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많다. 방법은 많다. 네. 공부 열심히 그래서 해라. 찾아보자. 네. 이 아이는 이제 3등급 됩니다. 3등급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희망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그래 3등급 좋아요. 자, 얘는 역량이 참 뛰어난 아이였어요. 본인이 코딩을 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친구들 공부 못하게 나누어주고 이랬던 아이예요. 얘는 안양아입니다. 안양에 있는 그럼 평촌 학원가 네, 평촌 근처에 일반 고등학교예요. 일반 그렇게 공부를 갑방은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3점대인데 그렇다고 역량이 떨어지는 애는 아니고. 생기부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120% 활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보면 경쟁력이 있는 애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면 등급이 3.38, 여기 보면 3.32, 네. 국영수가 3.25. 자, 3등급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불안한 거죠. 근데 이제 작년과 올해 차이가 가천대학교가 네. 이 지역 균형에 많은 변화를 줬는데 이제 오늘은 작년과 합격 사례니까 네네. 이 아이가 스마트 보안을 붙었고 경기대 붙었고 네. 상명대도 붙었어요. 네. 근데 여기도 면접 가고 여기는 이제 안 갔죠. 학교로 보면 여기도 나쁜 학교는 아니죠. 네. 높죠. 얘가 내신으로 보면 2.7에서 9 정도 되는 학교니까. 네. 면접의 신입니다. 정말 잘했어요. 면접의 신. 그래서 어쩜 그렇게 면접을 잘하니? 네. 엄마가 입만 살아 있대요. 입만 살아 있는 건 효과니. 근데 잠깐만. 네. 거기서 지금 얘가 가천대 간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가천대 갔습니다. 가천대가 요즘에 핫하죠. 가천대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시에 보면 내신은 조금 내려가는데 내신도 작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가천대가? 네, 가천대가. 가천대가 요즘 약간 뜨는 분위기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네. 학교도 많이 발전했고. 의대도 있고. 네. 이 정시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와 비슷해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요. 자, 이제 성적의 추이를 보면 3등급 되니까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 수능은 71에서 9월 달에 올라갔습니다. 78. 그렇죠. 정말 노력 많이 한 거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고민해 볼 건 뭐냐면 6월 달에 비해서 9월에 올라갔다. 네. 그러면 수능에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유지됐다. 네. 그러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인 건 뭐냐면 지금 아이들은 현재 시점이 딱 어떤 상황이냐면 스트레스가 극단에 있을 때죠. 네네. 그리고 이제 3학년 어머니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잔소리 많이 하지 마시고 그렇죠. 지금은 다독여라. 동료보다 격려를 좀 많이 해줘라.
격려. 네. 그래 오늘은 공부를 몇 시간 했니? 네. 뭐 이런 식으로. 너 어떡할래 너 이거 걱정돼서 하는 얘기잖아요. 어떡할래, 너. 2번 죽이는 겁니다. 자 재수할래? 성적이 올라갔죠. 네. 근데 수능 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어려움이 컸던 것 같은데. 나름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면접 경쟁력이 큰 아이니까 2합 6은 되지 않습니까? 2합 6 그리고 2합 7은 되고. 2합 7. 자, 이게 이제 9월 달 거 수능 지원 라인이에요. 예. 78.3이니까 예. 노력을 많이 했죠. 예. 어찌 됐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모든 과정엔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 과정을 보면 네. 자, 여기에서 가천대 이런 데를 보자고요. 예.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여기 환산점이 적정선을 지금 잡아놨으니까 제가 가천. 소팅을 적정선만 했단 말이에요. 가천대는 네. 적정선이었다. 네네. 예. 결론적인 이제 면접이 있기 때문에. 얘 지금 교과로 갔어요 그러면? 네, 교과로 간 거죠. 교과로 갔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학종은 여기 상명대학교인데. 예, 상명대. 여기가 약간 위죠. 네. 점수대로 보면. 예. 왜냐면 교과로 보면 얘가 2.7에서 9 정도 되는 선이니까. 네. 그런데 학종으로 볼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학종은 쓰면 붙는 줄 아시는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내신의 무게는 커졌다는 얘기죠. 커졌죠. 예. 그리고 생기부의 경쟁력과 네. 면접의 경쟁력을 통해서 네. 어마어마하게 올리지는 못하지만 내 성적에서 최소 0.3등급에서 많이 올리면 0.5등급까지 네. 저는 이제 그 정도 점핑을 시킵니다. 0.3. 그러니까 내가 한 3.3 된다. 네. 그러면 3.0 한 2.9까지는 네.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합격성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도전하는 대로 다 됐어요. 아 근데 네. 상명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점수가 좀 부족하지 않았어요? 네. 부족한데 도전해서 된 겁니다. 얘가 어차피 생기부랑 예. 면접 경쟁력이 있으니까. 예, 여기 휴먼 정보지능이거든요. 네. 예. 여기 보면 3.45죠. 네. 근데 이게 학종의 3.45지 교과의 3.45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3배수 뽑고 면접이 30이니까 앞에서 합격이 이미 발표 났어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경험 삼아 간 겁니다. 경험 삼아 그냥 경험 한번 삼아 갔고. 학교 구경한다고. 학교 구경. 이렇게 됐고요. 여기 가천대를 보면 네. 작년에는 내신 산정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다 바뀌어 버렸고 네. 그 인원을 1명, 2명 또는 없애버리고 전부 다 자유전공에다가 몰아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입결점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은 면접이 50입니다. 네. 입만 살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걸 뽑는 게 아니라 네네. 말이 수려한 아이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이 경험했던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준비한 만큼 열린다는 얘기죠. 여기는. 네. 그래서 지원 전략은 이렇게 잡아줬어요. 네. 한양대 에리카, 경기대, 그다음에 상명대, 공학대 네. 등등에서 이렇게 잡아줬고 네. 최종은 인천대까지 4개를 붙었습니다. 이렇게. 4개를 합격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비 3번, 예비 2번. 네. 다 앞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꼭 가고 싶었는데 여긴 좀 아쉬웠어요. 좀 안 됐고. 그렇죠. 네. 여기 컴공은 네. 여기보다는 좀 위니까 2개는 떨어졌고 4개 붙었고 이게 면접의 신이었어요. 그러네. 정말 잘했습니다. 예. 준비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해온 학생은 흔치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 드레스 코드를 딱 면접 대비 복장으로 준비하고 와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아주 훌륭하게 그러니까 진행했던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권 3점 거의 중반에 가까운 내신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석을 한 거죠. 예, 상명대까지 점핑했으니까. 그리고 또 수능은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 아름답죠. 예, 그런데도 가천대를 갔다는 거는 그렇죠. 대단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은 재학생들이 정시에서 어떤 경쟁력이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강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지역적 편차가 좀 심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원샷 원킬이잖아요. 수능이라는 건. 네. 그날의 어떤 컨디션과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좌지우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도전을 좀 해보자. 네. 자, 이거는 정시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 봤습니다. 제가 얘는 이제 레전드인데 레전드. 여기 보시면 예. 자 국어 1이죠. 국어 1이야. 정말 대단하죠. 작년에 국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얘가 국어 일 찍고 나서 네. 재수생인데 네. 선생님한테 가서 큰절했답니다. 영어 1, 나머지 아주 아름답습니다. 444. 여기 제2외국어를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7. 아마 이제 제2외국어는 시험장의 분위기 때문에 신청했을 거란 얘기죠. 왜 이것만 보는 아이들 따로 모으니까 상태가 좋은 아이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여기 보시면 네. 홍대가 예비 586번이에요. 예. 자, 이 성적 가지고 시립대 5번까지 가다 끊어졌습니다. 5번까지 가다가 그리고 숭실대 최초 합이에요. 자, 100분위가 몇이냐면 80입니다.
예, 80. 네. 예. 80이면 예. 그냥 액면가로 보면은 이게 명지대학교 라인이단 말이죠. 명지대 가야 돼. 네. 예. 그런데 환산 누백으로 다 따져보고 예. 환산점 계산해 보니 예. 국어가 살려줬다는 얘기죠. 그렇지. 국어가 이제 표준 점수가 엄청 높았을 테니까. 네, 국어가 살려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학은 상위권 대학을 결정하고 네. 국어는 네. 최상위권을 결정한다. 아. 그러니까 국어가 강한 아이들은 네. 권력입니다. 저는 요- 그렇게 봅니다. 요즘 뭐 수학 다 잘하잖아요. 꼭 그러진 않고요. 미안합니다. 네. 이거 오죽하면 네. 펩시맨이 땡 부딪히고 뭐라 그래요? 네. 수학 그렇습니다. 아, 수학. 어렵다는 얘기죠. 아우, 이야기가 어렵네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내가 봐서 다 망쳤어요. 네, 네, 망가진 거예요. 영어 절대평가 물론 잘 본 건 좋은데 어려웠던 국어를 1을 찍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국어의 표점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점수 가지고 환산점으로 계산해 보니 네. 숭실대가 최초합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고로만 보면 아이고 못 살아가 되겠죠. 엄마 입장에서. 예. 어디 가지? 이럴 수 있는데 어디 가지가 아니라 찾으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얘가 근데 국어 하나 가지고 지금 숭실대 행정학과를 최초합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인 건 국어가 살려준 거죠.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국어가 제가 권력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정시에서 메디컬 라인을 가겠다는 아이들이 정시 컨설팅을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점수가 남으면 상담하러 오지 않겠죠. 그렇죠. 네, 마지막 점검하러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근데 대다수는 상담하러 오는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은 네. 국어가 흔들려 있는 경우입니다. 아, 그런 경우가 많다. 네. 아. 과학 완벽해, 수학 완벽해, 네. 영어는 큰 문제 없어. 영어는 뭐 근데 절대평가니까. 국어가 3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예,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네, 답이 안 나와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예거 분석을 보면 네. 여기 100분이 80입니다. 네, 80. 딱 8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성적 분석했던 거고 이렇게 라인을 잡아줬어요. 제가 이제 노란 것이 제가 추천한 거고 썼던 것은 아까 그 학교도 써서 붙은 거예요. 네. 이게 홍대를 어머님이 붙고 나서 네. 그러니까 예비 번호가 586번이니까 전화를 드렸더니 네. 여기 붙은 거 너무 감사하죠. 최초합이니까. 네. 근데 홍대가 586번 나오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붙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주번호예요. 그렇지. 아이고 이거 떨어졌구나. 네, 우주번호. 아이고 그렇게 이거 붙으면 소자보요, 소자보 이랬단 말이에요. 어. 소고기를 사서 보내셨습니다. 아. 붙고 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얘 뒤에 거의 100명이 더 있어요. 더 있어. 예비가 거의 700번까지 간 거야, 거의. 네, 한 680번 예.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비 번호를 안 준다는 얘기죠. 한 30%만 주거나. 아, 그렇죠. 앞번호만 주고. 그렇죠. 보통은. 예. 네. 많이 돌 때 뭐 700명, 1000명 이렇게 돌 텐데. 예. 예를 들어서 586번 이거 딱 받았단 말이에요. 예.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거 언제 빠져요? 포기하고 있죠. 포기하죠. 네. 그러니까 입시에 포기란 없다. 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아. 예. 이 아이가 우리한테는 희망을 줄 수 있다. 100분이 80 갖고 홍대 갔다. 아. 레전드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 찾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합격 사례도 사례 분석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환산 누백으로 해서 다 계산을 해보고 안정적정 소신 상향 예. 이렇게 다 찾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다 포기하고 국어 한 과목만 공부해서 홍대 경영 가자. 아,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잘하면이야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제가 4명의 학생의 사례를 분석을 했는데 네. 올해와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여기에 다 좋은 아이들은 아니었죠. 네네. 그러니까 앞에 1번 아이는 다 좋았고 음흠. 2번 아이는 수능이 좀 어려웠고 네. 3번 아이도 수능이 어려웠는데 부족한 3등급이었지만 점핑해서 자기 꿈을 이룬 아이들이고 그렇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내신이 안 나오는 고등학교예요. 아, 갓반고? 예. 어. 안양에 예. 신성고라고 있는데 아, 예. 세죠. 세죠. 예. 그러니까 내신이 안 나오는 구역이죠. 예, 그래서 예. 정시까지 온 건데 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얘는 정시도 겁니다. 안 나오는 애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결론은 학교 가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지. 예, 떨어지면 경쟁력이 없는 거죠. 재수하면서 이제 국어 성적을 엄청 올렸네. 네, 예. 대단한 학생입니다. 좋아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자, 지금 초등부 엄마들도 계실 거고 중등부 엄마도 계실 거고 고3 엄마도 계실 텐데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네. 1학년 1학기 때 성적과 네. 고3 때까지의 성적을 보면 네. 자, 여기가 이렇게 보자면 여기 3학 1학기까지 평균 등급이잖아요. 네. 이게 3학 1학기 때까지 3 찍는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65.2%예요. 잘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학년 때 3 찍었던 애들이 예, 3학년까지 고3 가도 그냥 3 찍는다. 예. 65%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2등급까지는 노력에 따라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한 1학년 때 3등급 찍었지만 그중에 한 20%는 올라간다. 고3 때 한 2등급까지 끌어올린다. 네. 내신을. 그리고 죽도록 노력하면 0.2%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내신이죠, 수능이 아니고. 그렇죠. 뭐 내신이죠. 수능도 될 수 있지만 0.2%는 조금. 자, 그다음에 네. 5등급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3등급까지는 갈 수 있다. 5등급도 3등급까지는 가능하다. 자, 2등급도 가능하다. 2등급도 가능하다. 0.1%. 우리는 희망의 한 표를 던지자. 0.1%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등급이 예를 들어 3학년이면 끝난 거고, 그렇죠. 2학년도 지금 3학기가 지났기 때문에 네. 많이 남지는 않았죠. 네. 그러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분명히 움직일 수 있다.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진학사 데이터를 근거로 제가 다시 분석했던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고3은 원서 쓸 때 앞에 라인들을 좀 참고해서 쓰시면 좋겠고, 네. 나머지 이제 학년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교과 성적 관리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영순이다. 관리하자. 무조건 고과성적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모의고사 때 1, 2학년은 제발 잠 좀 자지 마라. 네. 잡니다. 자는 애들 네. 많죠. 그렇죠. 예. 주무십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에 수능 적합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네. 재수해서 간다? 작년에 이제 수시 원서를 안 쓴다는 아이가 있었어요. 네. 엄마가 쫓아냈습니다. 네. 갈 데가 없으니까 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찍신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자, 그 다음에 학생부로 디벨로핑을 해라. 디벨로핑.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구조로 좀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나열식 구조로 대부분 학교들은 띄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이 학생이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예. 거의 줄줄이 비엔나 햄소세지예요. 끊임없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수업 중에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면 네. 얘를 독서 기반으로 해서 책을 읽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고서나 발표를 하게 되고 네. 이 내용이 1, 2학년 때가 만들어졌던 내용이 3학년 때 가서 심화 탐구 과정으로 연계가 되고, 그러니까 다 따로 국밥이 아니라 연계선상에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기 학생부를 보면서 그렇죠. 이거를 쭉쭉쭉 연계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네. 면이라고 한다면 좀 폭넓게 보자. 면이다. 그러면 2학년은 선, 네. 3학년은 점. 네. 이렇게 예. 타겟 설정을 명확하게 해주자라는 얘기죠. 점점점 이제 하나로 네. 향하게 하자. 예, 그렇죠. 그러니 1학년 때 예를 들면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가면서 꿈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렇죠. 네. 외국 아이들 보면 참 재밌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이제 스페인어과 아이들 이번에 이제 만났었는데 네. 이렇게 잡아놨어요. 생기부를. 하나는 스페인어로 잡는 겁니다. 자기 전공이니까.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며 이런 내용들을 고대까지 잡아놓으려고 스페인어로 잡는 거예요. 싹 다 스페인어로 잡았어. 자, 또 하나는 네. 본인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경영경제 쪽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문과지만 미적분을 했습니다.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 트랙으로 잡고 학종을 쓸 때 두 갈래로 쓰는 거죠.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전공적 합성에 맞추어서 진로 역량을 높여야 되니까 요 세 번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스마트폰이겠죠. 네. 스마트폰. 얘를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3학년 아이들도 지금 이제 검사를 해보면 네. 5시간 막 7시간 이래요. 네. 사용량이. 그래. 네.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면 네. 설정 열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 네. 근데 엄마 아빠는 본 적이 없어요. 없죠. 그거 안 보여줍니다. 그거 보려면 싸워야 됩니다. 안 보여주죠. 오늘 또 이 방송 듣고 뭐 열어봐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근데 그걸 보면 네. 여학생들은 사용량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인스타그램, 네. 유튜브 네. 두 개입니다. 남학생들은 1번이 뭘 것 같습니까? 게임이겠죠. 뭐. 게임. 예. 2번은요? 2번은 뭐 유튜브겠지. 게임. 게임. 그렇지. 자, 예. 남학생들은 그래요. 유튜브가 왜 이렇게 많아라고 하면 네. 이런 거죠.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저녁에 와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이제 잠깐 누워서 한두 시간 정도 본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럼 애들이 늦게 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못 일어나죠. 많아요. 그러니까 밥맛이 없으니까 밥도 안 먹죠. 예. 학교 가면 졸려요. 예. 정신 차리면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가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스스로 결단을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엄마가 또 바꾸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무조건 공신법으로 바꿔야지 뭐 공신법. 네, 답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밤에 이불 속에서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밤새입니다. 막 떨어뜨리고 막 어머 막 이러고. 경험 있으신가 봐요? 많아요. 이빨 부러지고. 좋아요. 자, 그래서 절대적 학습량이라는 건 뭐 공부하다 죽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네. 새는 시간에 대한 관리만 해도 학습량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다음에 마지막 자, 입시는 네. 성적도 중요하지만 전략도 중요하다. 네. 예. 그 아이들 성적 갖고 다 간 거 아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앞에 아이들 이 4명의 사례가 어머니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네. 또 하나의 어떤 희망의 네. 그런 한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고3은 그렇다면 고1 때 이제 3월에 보통 이제 모의고사 본단 말이에요. 네. 3월 모의고사 아니면 뭐 6월 모의고사도 있고 중간고사를 4월에 보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물론 뭐 1학기까지 해서 이제 7월 달 성적까지 봐도 되고 그러면 이제 고1 1학기 끝났을 때 그 성적을 가지고 입시를 한번 따져보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입시 공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학기마다 내가 갈 대학들을 다 정해보고 어느 전형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를 매 학기 끝날 때마다 하는 거죠. 저 아이들은 용감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3등급인데 중경외시 아니면 안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면 네. 막연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 성찰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그렇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기 성적을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근데 고3도 6월달 성적표가 나오면 뭐라 그러냐면 네. 이거 제 성적 아닌데요. 올릴 수 예. 있어요. 네. 저 수능까지 올릴게요. 이거죠. 네.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기마다 해서 따져보다 보면 내가 생기부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뭐를 더 준비해야 될지 이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입시는 예. 시계가 아니라 네. 나침반이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분 말씀드리고 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그 고3 아이들과 네.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예. 시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네. 마무리를 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박노해 시인의 너의 때가 온다. 이거 마지막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남은 이 시간이 네.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시간이 되어서 입시에서 성공의 희소식을 좀 듣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초중등 어머님들과 고1, 2 어머님들은 지금 아이의 성적이 다가 아니고 네.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의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 네. 아이를 믿자. 아이를 믿자. 네. 그래 오늘 정말 그 고생이 많으셨고 우리 그 현재 고3 학부모님들 보다 오히려 저는 이 초중 학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선생님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제가 생각해도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배고픕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